와. 안녕하세요. 와이키키 엄마 와키맘입니다. 키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친구들이랑 할머니, 삼촌,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엄청 소중하고 좋아해요. 어른들이 장난감 놀고 나서 정리해라 이런 말이 약간 아쉽고, 청소해라 이렇게 하는 말도 약간 귀찮아놓고, 뭐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만해라 이런 말이라든지, 나 너랑 안 놀 거야? 안 돼, 비켜봐, 꺼져 이런 말이 약간 듣기가 싫어요. 저리가! 비켜! 혼나고 싶어? 너 한번 맞아볼래? 아 좀! 아 얘 이상해.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그냥 자리를 비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나의 삶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나와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로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말은 외국어가 아닌 이상 성장하면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연습되어져 저절로 알게 돼요. 이렇게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르게 하기는 참 어렵죠. 말은 대화하는 것, 대화의 목적은 소통.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관계의 시작이 대화이기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읽었던 자기계발서를 책장에서 꺼내보았어요. 책에서 말이 곧 사람이고 좋은 대화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먼저 이해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쁜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데요.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이것이 바로 대화의 1, 2, 3 법칙입니다. 대화의 1, 2, 3 법칙은 1의 비율만큼 말하고 2만큼 들으며 3만큼 맞장구를 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면서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좋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나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알아본 결과, 과거의 성공 조건으로 믿어왔던 두뇌나 기술,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를 성공 요건으로 지목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생의 열매를 얻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부나 명예를 얻는데 무력만으로도 충분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는 타인들과 잘 소통해야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대죠. 그러므로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잘 표현할 수 있는 입은 필수가 됐습니다.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신의 뜻을 전달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가가 인생의 승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실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대요. 상대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칭찬할 때 분쟁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덕목은 인격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자로 인정받는 것은 곧 자신의 말에 그만큼의 무게가 담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달변가가 되기에 앞서 나를 먼저 다스려야 하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생활의 구심점인 가정에서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런 잔소리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투덜거리고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한참 입씨름을 한 후에는 한쪽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항복하고 방을 치우거나 아니면 엄마가 항복하고 직접 방을 치웁니다. 결국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지적해야 합니다. 단, 딱 한 번만.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보다 자신의 말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집이 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부모를 부정하고 극복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햇빛을 향해 크는 덩굴처럼 안간힘을 다해 부모의 그늘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야 푸르고 억센 줄기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반항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니 좋은 부모 되는 길은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이에요. 또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아서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을 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게 현명할까요? 예를 들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한 번밖에 못 먹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죠? 아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게 하는 법. 바로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랍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힘들었어요. 숙제가 많으니? 오늘 숙제는 안 할 거예요. 왜 숙제를 안 하려는 거니? 하고 싶지 않아요. 너는 항상 숙제를 잘했잖니. 이 숙제는 뭐가 다른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지?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지? 문제가 엉터리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떤 문제인지 같이 읽고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겠니? 좋아요. 부모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이도 질문하지 않아요. 채찍에 맞은 말은 당장은 빨리 달릴지 모르지만 주인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준 것만큼 받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른들 말씀처럼 세상은 인과응보인지도 몰라요.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발견하고 느끼고 깊이 상처받고 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왜 하필 나야? 라고 묻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대요. 이 경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언가를 배우려는 태도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마음가짐을 결정해 결국 행동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인 질문으로 옮겨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기법을 개방형 질문 던지기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질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도와줄까? 는 폐쇄형 질문, 반면 개방형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상대방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서 대화가 빗나갈 때 원점으로 되돌리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면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하겠죠? 이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식으로 묻기보다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져요. 수학 시간에 왜 그랬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던질수록 아이들은 상세하고 긴 답변을 할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발견해서 깨닫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장 잘 기억해요. 만일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뭔가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고 싶다면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질문을 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하는 것이고요. 그럼 질문으로 아이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까요? 부모가 요구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시키면 된다고 해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을 치우면 왜 좋은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만일 아이가 통행금지 시간을 넘기면 너무 늦게까지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질문하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듣기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죠. 그들은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답니다.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더 많이 들어라.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려면, 친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들어라. 침묵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해요.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니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침묵의 시간, 고독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화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오래 생각할수록 말실수가 줄어들고 설득력은 높아집니다. 반면 생각할 시간이 적을수록 말이 많아질수록 말실수 가능성은 높아져요.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상대방은 지루한 이야기를 억지로 들어야 해서 짜증이 나고 맙니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해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때에 같았더라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기능을 거의 멈춘 상태야. 미안하지만 지금 눈을 감고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대화 자체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다면, 그래서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대화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자전거 타기는 능동적인 활동인 만큼 연습이 필수인 것이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눠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술계의 거장 하워드 서스톤은 어렸을 때 가출해 불황자 생활을 했고 알파벳도 몰래 탄 기차에서 광고를 보고 깨우쳤을 정도로 고달픈 시절을 보냈어요. 불우했던 그가 서커스단에 들어가 마술을 배운 것은 정말 행운이었죠. 그런데 특별한 테크닉이 없었던 서스톤이 최고의 마술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재능 첫 번째는 관객을 매혹시키고야 말겠다는 신념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평범한 마술로도 관객에게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몸짓이나 말씨, 표정 등을 연구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기했대요. 적절한 순간에 하는 조크나 눈동자의 움직임은 그가 매우 세련되고 열정적인 마술사임을 증명하죠. 둘째, 그는 인간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는 마술사와 관객의 우정을 의미하는데요. 대개의 마술사들은 오늘도 얼빠진 인간들이 많이 왔군, 간단한 속임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바보들 같으니라고 라며 오만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서스톤은 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렇게 모여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최선을 다해야지 라며 늘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관객을 사랑한다, 나는 관객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10번쯤 되뇌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해요. 그의 이런 성실함과 진심을 관객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 참 잘했어, 훌륭해 라든지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멋져, 칭찬해, 예뻐 이런 말이 듣기가 좋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잘했어. 우린 이제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사랑해요.